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 저희 회사가 이제 공전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70개 대책위원회 연합회입니다. 거기에 자문사인데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원상규 위원장님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재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소개를 받아서 물어서 가능합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한번 고민해보자.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한 몇 개월 전부터 그분하고 같이 이 지주택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는 사실 다 끝난 단계예요.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얘기하면. 근데 이 할 수 있다는 걸 지주들이 믿지 않으세요. 확신을 안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이거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희 같은 업무대행사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은 몇 개월간, 수개월간 이걸 검토한 결과 또 그러면은 공공주택 지구에서 이 사업을 100% 보상 받은 땅 갖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했어요.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그래서 그 사업을 그냥 진짜 가능하냐라는 거를 LH공사에 물었어요. 원상기 위원장님 이름으로 저희가 LH공사에 사장님한테 보냈고 여기 보낸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 요청, 공공주택 또는 주상복합 용지를 대토보상으로 받아 지역주택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드리며 검토하여 가능 여부 답변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토지주가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LH 사장한테 보냈고요. 7월 13일 답변이 왔어요. 공동주택 용지 또는 주상복합 용지를 대토보상으로 공급받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대토로 공급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결정하는 사업 방식의 일종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춘다면 대토 보상자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받았습니다. 분명히 공공주택 용지, 주상복합 용지 그리고 대토로 받은 땅 개발할 수 있냐, 주택 사업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이 지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누구냐? 지자체입니다. 그럼 여기는 과천시죠. 근데 저희가 화성시에서 하남시에서 저희가 한 6개월 빠른 적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받았어요. 7월 19일 날 질의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공공주택 용지에서 수용 지구 내 토지의 지역주택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8월 언제죠? 6일 날 답변이 왔습니다. 공상과 관련하여 조합을 보여주시고 설립인가 등 주택법에 의거한 절차 적합하게 진행할 시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개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 사업 갖고 우리 지주님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천에서도 과천 시에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팩트는 뭐냐면 우리가 주택법의 요건을 갖춰서 법을 적용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숙제가 남아있냐면 결국은 법령 해석에 있어서 법령하고는 관계없이 승인권자는 지자체예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못했는 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조용히 가면 과천에서 저희가 이걸 왜 안 받았겠어요? 조용히 가보자 해서 안 받았던 거예요. 일부러 하남시에서 받았던 건 과천에서 이 주택 사업을 스타트로 가고 싶은데 시끄럽게 하지 않고 단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검토를 받기 위해서 하남시에서 받았던 거예요. 의도가. 그런데 이거를 숙대밭에 만들어놨어요. 여러 업체들이. 과천시도 수시고 국토부도 수시고. 팩트는 그냥 법의 요건을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대토보상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매금지 위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변동 수반하는 행위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춰서 하면 되는데 좀 이따가 좀 보시겠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그걸 확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토부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이 지주택 사업은요. 무주택자만 되는 게 아니라 파로제곱미터 한 채 소유자 33평이죠. 33평 있는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를 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거에 굉장히 국토부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전매금지 조항 없이 저희가 사업을 이끌어 갈 건데 그런 것들이 문제고요. 그런데 일반 외주택자는 그거 나중에 제가 질문 받을게요. 질문을 해야 되니까 하나 지금 다른 업체가 뭐라고 했냐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랑 수익을 나누기 때문에 전매금지 위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공동사업자랑 수익을 나눈다.
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등록사업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건설회사예요. 인허가상 이 사업의 특성상 건설회사랑 같이 공동사업 등록을 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지주택 사업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개발업을 하려면요. 시공사하고 공동사업 결정사가 들어가야 허가가 나와요. 개발사업 안 해보셔서 그래요. 허가가. 그러니까 허가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 등록사업자랑 공동사업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토지주들이 그들한테 이익을 주고 어떤 수익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공사비만 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협약에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사업을 하되 이 사업비 부담은 대토지주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익도 다 우리 토지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공사만 시공사가 니네가 해라. 기간은 얼마? 이 부분만 저희가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장해서 해석하는 거죠.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해야 되고 하면 수익을 나눠야 되고 전매금 부담. 이거 업칙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업칙이 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주택 사업은 사기다. 진짜로 사기였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많이 했어요. 기존의 주주택. 왜 그랬느냐? 주주택은요. 기존의 주주택은 토지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요. 그러다 보니까 95% 토지 확보가 안 되면 파산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하나하나 조합원을 모집해서 땅을 확보하다 보니까 땅 확보하는데 10년, 20년도 걸려요. 자초되는 거죠. 그렇게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대토는 어떨까요? 현금 보상 대신에 땅을 확보해갖고 이 사업을 가는 거예요. 거꾸로죠. 땅 확보가 안 돼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땅. 근데 우리는 땅이 확보됐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대토 보상 취지하고 딱 맞는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이 원주민 재정착 이거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 지주택을 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주택 사업을 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안 받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기준이 개발이익 동의는 뭐냐면 리츠로 사업할 때랑 지주택으로 사업할 때랑 기준은 똑같은 분양가로 분양을 한다는 전제예요. 그 분양가는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리츠로 사업할 때하고 지주택하고 똑같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요. 그러면 이 개발이익은 똑같이 나오겠죠. 개발이익은 기본적으로 리츠냐 주택이냐 똑같이 나오고 아파트를 하나 받아서 재정착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주택 할 때 우리 원주민들이 우리 집이니까 분양가를 싸게 가져가자 라고 하면 이 개발이익이 좀 떨어지겠죠. 싸게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분에서 이제 비싸게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개발이 그대로 들어오고요. 아파트 분양받아서 재정착하고 이 아파트에서 생기는 시세 차익 개발이익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 가치는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지정땅 10억에 지금 분양하면 현재 20억 찍었거든요. 20억 넘어요. 그런데 현재 20억이에요. 우리가 2025년도 땅 받아서 입주할 때 되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주택법의 요건을 갖춰서 사업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간단해요. 하루 제곱미터 한 채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통장 가입 여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주택조합이고요.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여기에 6개월 이상인데 가처분 수기관리 중이니까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하루 한 채나 무주택자가 20인 이상이 설립한 조합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조합원 자격은요. 세대주고 서울, 인천, 경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33평 아파트 하나만 보유. 이런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고요. 장점은 동호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 합의주택 특별분양 그냥 당첨되는 대로 가져가야 돼요. 저층되면 저층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 주택은 동호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요. 세대주가 세대주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죠? 세대주 만들어요. 이 요건을 만들어야 저를 되겠어요. 무조건 요건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안 됩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조합 간 요건 충족. 지금 우리 주주님이 얘기했던 세대주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공급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숙제예요. 근데 지금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이 주택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지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야. 국토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국토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할 거야.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이 주택 사업을 하려면요. 전체 공급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하는 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2분의 1 조합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 단계부터 이 주택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토를 하다 보면 보행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우리 그 아파트 용지 같은 경우에 지금 200세대거든요. 그럼 100세대를 무조건 조합원으로 맞춰야 돼요. 근데 100세대를 맞출 때 50억, 30억짜리 대토를 신청하다 보니까 100명이 안 돼서 그 1,100억을 채워버려요. 금액을. 그럼 인원수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령껏 소액자들도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 부재주주 소유자들은 1억밖에 대토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파트 하나 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계획을 안 세우고 갔다가 나중에 국토부가 이거를 된다라고 답변하면 그때 우리도 지주택 하겠다? 무책임하고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규정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너무나 좋고 해볼만 한데 처음부터 저걸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아니라 제가 이 발전지구에서 이걸 못하더라도 다른 지구에서는 꼭 이런 건 해볼 겁니다. 기존지주택, 대토지주택의 장단점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존지주택은 토지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다 보니 타산 자초되고요. 설립 인가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요건을 충족 못하니까. 근데 우리 대토는 어때요? 토지 확보를 이미 했잖아요. 문제 없죠.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반복이지만 조합원 다 2분의 1 모집해야 되는 이것만 풀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대토리치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차이점 간단하게 다시 정리요. 대토리치라는 사업을 했을 때는요, 이 방식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개발 이익만 가져가요. 기본적으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상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상가는. 그런데 지주택은 개발 이익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아파트 분양받아서 재정착 플러스 거기에 따라오는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방향이 이거였어요. 대토 모성자들만 조합원이 아니고요. 일반 조합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매금지 안 하고요. 그런데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몰라서요. 이 규정을 풀어놓지 못해요. 전매금지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매금지 아닙니다. 이거.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LH도 국토부도 막 복잡하게 막 뒤 쑤셔놨어요. 그래서 이거 대토 보상자로만 조합원을 모집하라 LH 입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이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걸로 추진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가야죠. 나중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나중에 땅 받아서 하면 되니까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은 이거로만 간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 구도 방식을 못 풀어서 그래요. 해석을 못해서. 왜 못 되면 맨날 다 전매금지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전매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토개발 사업을 토지주가 땅 받아서 토지주가 사업 주체고 토지주의 사업이에요. 이 사업 모든 의사결정 토지주가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개발이 100% 토지주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예요. 저희 업무 대행사는 시행 대행사라고 합니다. 업무 대행사 대신 업무를 봐주는 사람. 또는 토지주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대행사다. 이게 업무 대행사의 역할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업무 대행사 사업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들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무 대행사들이 자기네 사업이냐 토지주 수익을 가져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연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업무 대행사는 토지주의 사업을 대신해주는 사람, 오른팔이 돼서 조력자가 돼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저희 업무 대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행착오 없이 끝까지 마무리해줘야 되고, 그래서 업무 대행사의 자질은 뭐냐? 돈이 아닙니다.
내가 토지주거 지분 인수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단지 경험하고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아가는 게 업무대행사 역할입니다. 하천대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기 카톡 보니까 업무대행사가 하천대로처럼 이제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천대로 이시니까 다 아시죠? 우리 업무대행사가 하천대로처럼 다 업무대행사 이 대처 사업을 하면 업무대행사한테 다 뺏기는 것처럼 알고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천대로는 어떤 입장이냐면 LH랑 같은 입장이에요. 사업 시행자. LH공사하고 하천대로 자산관리회사 회사 이름인데 얘네들이 사업 시행자고 이 토지주의 땅을 헐값에 수용한 장본인들이에요. 하천대유가 이 입장에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그럼 이 하천대유는 토지주의 땅을 헐값으로 수용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아까 고가 입찰하죠. 고가 입찰해서 다른 일반인들, 저희 같은 개발업자들한테 이 땅을 팔아요. 고가 입찰해서 엄청나게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는 거죠. LH도 이 땅 비싸게 팔아서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내잖아요. 똑같은 사업 시행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하천대유는 한술 더 뜨죠. 어떻게 이 일반인들한테 고가에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계약으로 바꿨어요. 이 땅을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한술 더 떠서 수익계약을 갖고 온 이 아파트 용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안 받고 분양을 해서 더 수익을 또 냈어요. 그래서 하천대유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분 1% 정도 가지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그냥 사업시행자 LH공사한테 땅을 받은 거예요. 홍보보상 대신에 땅을 받아서 이 땅을 받은 토지주가 사업 시행자, 아니 시행사죠. 시행사. 이 개발사업 시행사. 그리고 우리 업무대행사는 개발사업 시행사 토지주들이 경험이 없어도 못 끌어가니 저희가 대신해 주는 거. 이게 저희 회사 역할입니다. 근데 마치 업무대행사를 대토업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대토업체가 이 하천대유인 것처럼 해서 이 대토를 하면 몽땅 다 우리 수익을 누구한테 업무대행사가 뺏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잘못 알죠. 근데 사실 옛날에 업무대행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토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각 13개 용역사입니다. 이 용역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줘야 이 사업이 끝나요. 토지주고요. 토지주가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13개 용역사를 다 써야지 되는 거예요. 시공사, 금융사, 우리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신탁, 설계, 감리, 지안, 안전, 영향평가사, 업무, 회계. 그리고 리츠로 사업하게 되면 특별하게 이들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자산관리, 자산보관, 사무실사. 리츠가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이나 신탁개발 방식은 얘는 빠져요. 얘는 없어도 돼요. 이렇게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츠로 하게 되면 우리의 자금관리, 투명한 자금관리를 누가 해주냐? 자산관리사가 해주죠. 그런데 리츠가 아닌 방식으로 우리 자금관리를 누가